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음,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공부도 하시겠지만 또 업무나 아니면 공부하실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이퍼레저의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좀 집중을 해서 패브릭에 대한 개요와 이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키텍처적인 부분이라든지 요소,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패브릭만 또 따로 띄어서 그 구조하고 요소 그리고 전반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이퍼레저 전체적인 엄브레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이퍼레저에 대한 부분은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인데 주로 이제 크로스 도메인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리눅스 재단에서 했던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음, 하이퍼레저 배수, 자바 베이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부분 이것도 워낙 최근에 조인이 됐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도 제가 이번 학기에 한 몇 시간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레저 버로우는 퍼미셔너블 스마트 컨트랙트 머신 EVM 베이스라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주로 다룰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DLT 기술들이 있고 하이퍼레저 인디는 말씀드린 DID 쪽에서 쓰고 있는 오픈소스 쪽이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대한 포커스는 아이로와 그 Permissioned and Permissionless Support EVM Transaction Family인 Fortus 부분이 있고 라이브러리 쪽이 있고 툴하고 여러 가지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 그리고 하이퍼레처 랩스 부분에서 전체적인 하이퍼레처적인 큰 엄브렐라 부분인 거니까 이번 요 그림은 자주 보실 건데 앞으로 요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큰 오픈소스 프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 하시는 업무하고 분명히 연관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블록체인에는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D라고 블록체인 디벨로퍼가 있고요. 블록체인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O죠. 그리고 블록체인 아키텍트 A 부분이 있어요. 디벨로퍼는 보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컨트랙트, 레저하고 부분이 있고요. 오퍼레이팅은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피어, 컨센서스, 시큐리티 부분이 있고 아키텍트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컨선하고 디자인 트레이드 어플을 다 전반적인 다뤄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역할은 블록체인 개발자 주된 역할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이죠.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 코드에 대한 개발이 이제 주 역할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원장의 상호관계나 타 시스템과의 연동과 개발 관련한 개발이죠. 렛저, 프로세싱 플랫폼, 데이터 소스, 이벤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블록체인의 동작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긴 하죠. 피어나 컨센서스 시큐리티에 대한 이 장표는 주로 외국에 쓰고 있는 장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지만 개발자 역할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이제 오퍼레이팅 부분도 알아야 돼서 이것도 아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자, 블록체인 운영자의 역할은 블록체인 운영자는 블록체인 동작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어스, 컨센서스, 시큐리티 반드시 블록체인 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어플리케이션 코드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반드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데브옵스라고 하죠. 이 개발과 운영이 또 합쳐지는 데브옵스 또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방향이기도 하고요. 데브옵스는 이제 디벨로퍼의 D하고 오퍼레이션 옵스, 데브옵스를 합쳐준 거 용어죠. 근데 요즘은 뭐 에자일 방법론에 의해서 데브옵스도 굉장히 좀 트렌드이기도 한데 꼭 트렌드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융합 시대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개발과 운영을 원래 이제 개발팀 따로 운영팀 따로 있었지만 지금 합쳐지고 있죠. 데브옵스 개념처럼. 그래서 그런 거는 트렌드를 본다면 양쪽을 또 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아키텍트 역할이죠. 성공적인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서
블록체인 아키텍트는 개발과 운영 관점에서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전체 아키텍트는 실제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컨트랙, 이벤트 인테그레이션, 피어스, 컨션 시큐리티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실제 이제 비즈니스 컨선이죠.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되고 이게 달러 표시가 있죠. 이렇게 다 이해관계자들은 조절, 뭐 CEO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실제 구매팀하고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비즈니스 컨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디자인 트레이드오프는 뭐 어떤 얘기냐면 음, 블록체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리퀘어먼트 상에 봤을 때 블록체인 플랫폼 ABC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 이건 확실히 블록체인 어떤 플랫폼을 써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인하우스를 개발할지 아니면 바스로 써야 될지 여러 가지 디자이스 디자인 트레이드 오프를 또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키텍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패브릭 아키텍처 이제 부분이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워낙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이덴티티는 플러그인 방식이죠. 멤버십, 프라이버시 제공 및 트랜잭션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레저 트랜잭션은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분산 트랜잭션 원장 저장을 하게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원장,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API 이벤트 SDK는 다양한 개발 언어가 지원되는 SDK를 이용한 DLT, 디지털 레저 테크놀로지 앱 개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바 뭐 노드.js라든지 그 자바, 고 이렇게 언어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패브릭 아키텍처 부분이고요. 버전 0.6 아키텍처는 여기 보다시피 뭐 아주 간단하죠. 그때는 애플리케이션 SDK가 있고 멤버십, 피어스가 있어서 서로 인롤하고 트랜잭션 SDK, 멤버십, 피어스 세 가지 아주 간단한 그림이 0.6이었고요. 근데 버전 1.0 이후로는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멤버십 관리가 있고 피어하고 오더러가 나눠져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브릭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달리 그 안에 있는 노드 아니면 부분이 하나로 돼 있었다면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하나로 있었다면 패브릭에서 나눠졌다. 어떻게 나눠졌냐? 피어하고 오더러라고 하는 걸로 역할이 나눠진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요. 그래서 버전 2.0은 그때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멤버십, 피어, 오더링 서비스 나눠져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에 제안을 하죠. 서밋 프로포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도스가 이제 보증하다는 거죠. 피어 종류 여러 가지인데 인도스 서버는 여기서 execute CC 체인 코드를 실행하고요. 체인 코드가 여기 있죠. 이 피어 안에 들어가 있죠. execute CC 체인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거기서 return 인도스 리스폰스 이 인도스 보증된 서버가 있는 데에서 리스폰스를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리턴하게 된 거를 자 4번 서밋 트랜잭션은 오더링한테 보내죠. 오더링한테 보내서 오더 트랜잭션 인어 배치 according to 컨션스 알고리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배치로 프로세싱해서 오더링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딜리버 배치를 하죠. 다시 피어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7번 밸리데이트하고 커미트를 누르죠. 밸리데이트 커미트 트랜잭션에서 레저를 넣게 됩니다. 이게 가장 흐름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쭉 어플리케이션, 피어스, 오더링, 멤버십이 나눠져 있고 이제 이런 순서대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사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요 그림이 가장 이해를 하는 게 흐름 먼저 실행하고 오더링 한 다음에 밸리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다. 요 부분 말씀드렸죠. 먼저 실행부터 하고 오더링 한 다음에 밸리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다. 요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이걸 다시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SDK가 있고요. 그래서 CA가 멤버십 서비스가
external CA 인증하는 부분이 있고 패브릭 CA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고 피어 안에는 은저스 피어하고 커미터스 피어가 있고 이렇게 안에 이 피어 안에는 레저, 체인 코드,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게 저 그리고 오더링 서비스가 있다. 이 전체적인 구조인데 약간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시죠. 몇 번 반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아키텍처로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퍼레이션과 원자의 호출 관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디벨로퍼가 있어. 앞에서 디벨로핑해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SDK를 갖고 서밋을 하게 됐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get, put, delete라고 해서 월드 스테이트에 이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레코드 자체가 블록체인 블록에 있는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좀 연결돼 있다. 이벤트를 해서 이 그림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과 원자의 호출 관계 부분이요.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하는 나중에 뭐그 개발자가 아니면 나중에 그 프로젝트 하실 때 보면 개발에 대한 코드 체인 코드 개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이 부분에서 SK에서 개발을 하고 스마트 컨트랙에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월드 스테이트하고 블록체인 나눠진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다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아키텍트는 3티어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로직, 게이트웨이, API가 있고 데이터 레이어,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는 거죠. 아주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의 아키텍처 3티어죠. 아주 일반적인 웹 시스템으로 보면 뭐 와스 웹 같은 3티어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흔히 말 3티어 레이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의 위치를 보면 그래서 앱 블록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는 앱이 인보크 프로세스 비즈니스 API죠. REST API 통해서 인보크하는 비즈니스 API들이 있고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앱 서버 인터랙션 로직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로직, 게이트웨이, API들이 여기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는 인보크 스마트 컨트랙을 해서 페이블릿 네트워크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시스템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앱 서버의 인터랙션 로직, 패브릭 네트워크 어디 각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3티어가 이제 앱에서 각 이제 피어 CA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피어나 CA 부분이 데이터 레이어에 보시면 되고 앱스가 있고 여기가 API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티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체인 코드가 인보케이션 되는 부분하고 인도싱 서버에서 돌아가는 부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제 약간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패브릭 레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패브릭 레저는 블록체인과 월드 스테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패브릭 원장은 각 피어에 의해 의주가 되고요. 자, 피어가 조인하는 각 채널에 대해 별도의 원장이 생성,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의 리드 라이트 셋 말씀드렸었죠. RW 세트라고 하는 리드 라이트 세트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요. 채널의 구성 정보도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월드 스테이트는 레벨 DB 또는 카우치 DB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레벨 DB는 키 밸류 스토어로 되어 있고요. 카우치 DB는 다큐멘트 스토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에서 월드 스테이트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제니시스 블럭이 있고 블록체인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블럭이 쭉 연결되어 있고 월드 스테이트 DB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월드 스테이트 DB는 레벨 DB 또는 카우치 DB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트랜잭션의 리드라이트 세트 자체가 여기 됐다가 보시면 블록체인과 월드 스테이트 DB 나눠져 있다. 표현을 했자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때 채널이 이제 있고 피어가 이 피어 안에 체인 코드 AB가 있고요. 로컬 MSP가 있고 레저는 블록체인과 월드 스테이트 나눠져 있죠. 그래서 월드 스테이트는 인덱싱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페이로드가 있고 커미팅 피어는 이제 실제 피어들한테 커미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어 리소스에서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에서 트랜지션 밸리데이션을 하는 부분이고요. 인도싱 서버는 보증하는 역할, 보증하는 역할에 대한 피어고, 오더러 채널 컨피그 야음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그 오더링하는 그 블럭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채널 부분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피어가 어떤 채널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서 원장을 공유하게 됩니다. 체인 코드는 월드 스테이트 쿼리를 알리고 쿼리를 어그리메이션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고 그리고 외부 리소스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체인 코드를 쓰게 됩니다. 자, 패브릭 컴포넌트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어드러하고 피어는 에브리 모든 조직에 대해 쓰는 부분이 있고, 패브릭 SDK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인도스먼트라든지 전체적인 폴리시, 이건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오게 있습니다. 일단 패브릭 SDK하고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채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딥다이브로 가서 이제 각 앞에서 대략적 설명드렸던 그 설명 컴포넌트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더링 서비스입니다. 오더링 서비스는 자, 먼저 블럭을 생성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들을 블럭에 패키징하여 피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채널을 통해 오더링 서비스와 통신한다. 그러니까 오더링 서비스는 제일 먼저는 블럭을 생성하는 역할. 그래서 오더링 서비스의 설정 옵션은 솔로는 개발을 위한 싱글 모드가 있고요. 카프카라고 해서 최소 3노드인데 홀스 노드로 권장하는데, 이거는 카프카는 메시징 큐, MQ 같은 오픈소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블럭을 생성하는 역할이 오더링 서비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채널은 다른 원장 간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원장은 채널의 범위를 한정이 되고요. 피어의 전체 네트워크에서 채널을 공유할 수 있고 특정한 참여자 그룹별로 채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연합회 채널이 있고요. 아니면 뭐 A하고 B 은행만 내가 따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체인 코드는 피어에 설치되면 월드 스테이트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 코드별 특정 티어에서 인스턴스화가 되고요. 피어는 멀티 채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와 확장성을 고려해서 동시에 실행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오더링 서비스 연결돼서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원장 간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다양한 인증 아키텍처를 제공해요. 그래서 CA는 인증하는 부분이죠. 실제 그 플러그형 인터페이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 구현체는 패브릭 CA라고 해서 패브릭이 쓰고 있는 CA 부분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피어 오더러의 인증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기능은 자격 증명, 크레덴셜 베리피케이션을 포함한 사용자 인증, 유저 오스피케이션, 서명 생성, 인증,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이 있어요. 뭐 시스템 아니든 채널, 체인 코드에 대해서 그 인증, 액세스 컨트롤을 자체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 API는 뭐 패브릭 CA API가 있고 엑스터널 CA API가 있습니다. 패브릭 CA는 패브릭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서트를 발견하는 서티피케이션 오서리티가 있고요. HA를 위한 클러스터링 지원을 하게 되고,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LDAP이라고 하죠. 그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LDAP에 대한 부분이 있고, 보안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지금 제공하고요. 또 인터미디어트 CA를 위한 설정 가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 보안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안 민증의 경우는 DB, LDAP, HSM 각 레벨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패브릭 피어는 한 개 이상의 채널에 연결되고요. 각 채널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의 원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 코드는 다커라고 하죠. 컨테이너로 분리되어 인스턴스화 될 수 있고, 체인 코드는 채널을 통해 공유가 됩니다. 로컬 MSP는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 약자인데,
로컬 MSP는 이게 피어 안에 쓰고 로컬에 쓰는 MSP라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어 안에 여러 채널이 이 보면 색깔이 3개 있죠. 파란색, 빨간색, 녹색 채널 3개가 있고 피어 하나가 체인 코드를 A, B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ledger에는 블록체인과 월드 스테이트 DB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패브릭 SDK를 사용해서 접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의 피어에 접속을 하게 되고 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의 오더로에 접속하고 피어로부터 이벤트 수신하고 로컬 MSP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개발 언어를 노드.js, 고, 자바, 파이썬은 물음표죠.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파이썬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번엔 네트워크 컨센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와 역할에서는 피어는 원장과 스테이트 관리, 트랜지션 커밋, 스마트 컨트랙, 체인 코드 실행하는 게 이제 피어고요. 인도싱 피어는 보증을 위한 특화된 피어로서 트랜지션 제한을 검증해서 수용 및 거절하는 보증하는 피어라고 하고 오더링 노드는 원장에 트랜지션 블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커미팅 피어와 엔도싱 피어들과 통신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나 원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한 노드에서 다 역할을 했지만 페이브릭은 피어와 오더로가 나눠진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하이퍼레저 페이브릭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컨센서스가 작동하죠. 좀 엔도싱하고 오더링하고 밸리데이트하고 이 인도스가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하고 순서를 정하고 밸리데이트한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엔도싱, 실행하고 오더하고 밸리데이트하는 이 부분에서 컨센서스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샘플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게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원래 그 실제 하이퍼레저나 IBM에 있는 장표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일단 요거를 보시면 실제 많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 이게 크래켄 어플리케이션 SDK가 있고요. 이 약자는 엔도싱 서버의 엔도싱 피어의 약자죠. E0, E1, E2가 있어요. 이 안에는 각 색깔별로 있죠. AB 체인 코드가 있고 E1은 AB 체인 코드, E2도 AB 체인 코드. 그리고 P3에는 AD 이 체인 코드가 있고 P4에는 현재는 없고 오더링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키임은 엔도스 피어에 대한 파란색이 있고 커미팅 피어는 여기 이게 커미팅 피어죠. 회색 부분 그리고 오더링 노드가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약간 이 황색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엔도스먼트 폴리시 부분이 이제 P가 폴리시 약자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포즈 트랜지션은 인듀스먼트 폴리시가 있어요. E0, E1, and E2 must sign 무조건 사인이 있어야 돼요. E1, E0, E1, E2는 무조건 사인이 해야 되고 P3, P4는 직접 이 폴리시에는 하나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들이 트랜지션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서밋하게 되죠. 그래서 A 타겟 리카트 피어는 E0, E1, E2한테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포즈 트랜지션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 A에 대해서는 다 같이 프로포즈를 하는 게 첫 번째 스텝 1이고요. 스텝 2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행하죠. 여기서 보면 톱니바퀴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실행하는 겁니다. 인도서가 execute 프로포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0, E1, E2가 각각에 대해서 프로포즈된 트랜지션에 대해서 실행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도 그 레저를 업데이트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일단 실행만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이치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그 실행에 대해서는
그 리드를 RW 세트를 해서 캡처를 한 다음에 그게 RW 세트예요. 거기서 실행된 결과값들이죠. 거기 RW 세트가 실제 패브릭 안에 돌지 않고 실제 이게 실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지션은 사인되고 암호화된다. 그래서 실행되는 게 두 번째 execute proposal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스텝 3는 proposal response. 아까 말씀드렸던 그 RW 세트 자체를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인조스 서버 2원, 2.0, 2원, 2.2에서 사실 거기서 리스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W 세트가 각각 비동기적으로 어플리케이션한테 들어가죠. 화살표를 보면 다 이쪽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RW 세트는 각각 인조스 서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 안에는 각각 레코드 버전에 대한 넘버들이 포함이 돼서 사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정보들은 나중에 컨센서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스텝 4입니다. 스텝 4는 오더 트랜잭션이죠. 여기서 아까 받았던 리스폰스 받은 거를 실제 어디로 한다? 서미트 프로 오더링한테 얘가 다시 리스폰스를 서밋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더 트랜잭션이에요. 스텝 4.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미트 프로세스 리스폰스 as a transaction to be ordered. 여기서 받았던 것들을 오더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링은 실제 전체 패브릭 병렬적으로 이 트랜잭션의 서밋하는 각각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오더링 서비스가 처리하게 됩니다. 오더 트랜잭션이 스텝 4고요. 자, 스텝 5는 스텝 다섯 번째 스텝은 아까 오더링 서비스가 각각에 대해서 딜리버 트랜잭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러가 각각 커미팅 피어들한테 여기 커미팅 피어뿐만 아니라 인더슨 피어가 커미팅 피어들 같이 역할을 해요. 오더링 서비스가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다 그 프로포절 된 거를 블럭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 커미팅 피어들한테 다 뿌리게 됩니다. 브로스 케이스형이죠. 그래서 피어들이 실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피어들 안에서 다 이것들이 관련돼서 다 트랜잭션들이 다 트랜잭션 딜리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더링 알고리즘이 다르네요. 솔로 일단 싱글 모드 아까 말했죠. 오더링 서비스 모드가 두 가지 있었죠. 솔로는 싱글 모드 개발할 때 쓰고 카프카는 크래시 폴트 톨러런스라고 보죠. 세 개는 카프카 MQ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것들이 메시지 분실이 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더링 서비스 각 커미팅 피어나 이도리스 피어한테 다 뿌리게 됩니다. 딜리버 트랜잭션이 스텝 5고요. 자, 스텝 여섯 번째 스텝입니다. 이는 밸리데이터 트랜잭션이에요. 커미팅 피어는 밸리데이트 트랜잭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커미팅 피어는 검증을 하게 돼요. 어떤 검증이냐면 인도스먼트 폴시에 의해서 각각 RW 세트에 대해서 실제 이게 밸리드한지 밸리드하지 않은지 월드 스테이트 DB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밸리드한 거를 다 확인하게 돼요. 밸리데이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밸리데이트 된 트랜잭션은 apply to the world state DB 쪽에 이제 아까 world state 쪽 DB에 다 넘기게 되고요. 밸리드하지 않는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실제 레저에 대해서는 그 안에는 갖고 있긴 하나 월드 스테이트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서 레저들 안에서 이렇게 좀 보이죠. 레저들 안에서 밸리데이터 트랜잭션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레저들 안에서 밸리데이터 트랜잭션 하게 되고요. 스텝 7에서는 자, notify 트랜잭션이야. 컴퓨팅 피어가 notify 어플리케이션한테 다시 notify라는 거. 어플리케이션한테 그 각각에 대해서 notified 된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게 fail인지 success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이것들이 커미팅 피어들이 어플리케이션한테 notify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모든 각각 피어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피어들에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notify가 되는 겁니다. 자, 스텝 7까지 알아봤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propose transaction
대한 부분들이 하고요. 두 번째는 실행시킨다고 했죠. execution proposal을 프로포절 된 것들을 실행시키는 게 두 번째 endorsement, execute proposal이고요. 세 번째 스텝은 프로포절을 다시 리스폰스한다. 각각에 대한 것을 리스폰스 하고요. 네 번째는 여기서 오더링한테 오더 트랜지션, 리스폰스 서미트 포 오더링, 오더링한테 오더러 트랜잭션이고요. 다섯 번째는 딜리버 트랜지션, 오더링 각각 피어들한테 트랜지션을 다 딜리버 트랜지션을 하고, 여섯 번째는 밸리데이션 트랜지션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노티파이 한다. 자, 이 부분이 여섯 가지 스텝, 일곱 가지 전체 프로세스를 봤어요. 스텝들을 보시면 이게 실제 나중에 소스 코드 레벨에서 보면 각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발자도 있고 개발자 아닌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알고 계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패브릭 전체적인 아키텍처 부분하고 전체적인 트랜잭션에 대한 샘플 트랜잭션의 스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